오늘은 한반도의 지질, 지질 조사와 그다음 지질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시간입니다. 근데 이 지질 조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지질 조사는 말 그대로 어떤 지역에서 암석의 종류와 분포를 이렇게 보고요. 그 특징을 잘 조사해서요. 그 생성 환경과 역사를 밝히는 활동, 이걸 우리가 지질 조사라고 그래. 저희를 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구의 역사를 규명하고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지질 현상들, 그리고 그 연구 이외에 유용한 광상을 우리가 또 개발할 수 있고요. 찾아낼 수 있고, 또는 뭐 지하수라든지 뭐 이런 지반 조사라든지 자연 재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지질 조사를 하게 돼요. 특히 지구과학을 하게 돼서 공학적으로 여러분들 그 지반 조사라든지 지하수, 뭐 광상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요즘 이제 자연재해도 이제 각광을 받죠. 그렇게 해서 취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목회사라든지 지질 집안 어떤 공학회사 이런 데에서 많이 취직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럼 지질 조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 문헌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가서 막 땅을 막 조사하거나 이렇게 파보거나 이러지 못하고요. 여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구되어 왔던 지형도 아니면 그 주변에 지질을 잘 조사한 지질도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노두를 조사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노두가 뭐냐면 이 길거리에 여러분들 가다 보면 이게 이제 땅이라고 칠게요. 여기 땅이야. 여기 땅인데 이 땅 밑에서 이런 지층이 있었는데 요게 약간 튀어나와서 이 땅 위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대한 암반 덩어리 같은 게 있어요. 우린 요거를 노두라고 얘기해요. 이런 뭐 땅에 울쭉 솟아온 여러 가지 지층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도로공사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도로 지나갈 때 보면 이렇게 산이 깎여서 이 절개면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다 노두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두. 주연과 경사를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주연과 경사를 측정한다는 것은 여기서 느낌만 좀 가져가시면 훨씬 쉬워요. 선생님 지금 요 방향성 얘기했죠. 그죠? 이 지층의 방향성이 그대로 땅에 노출돼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 방향성의 동서남북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보는 게 주향이고요. 그리고 이게 몇 도 지층면에 대해서 기울어졌냐 이렇게 보는 게 바로 경사입니다. 그럼 주향과 경사를 보면 이 지층의 방향성을 알 수 있죠. 이 방향성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땅 속에 여기 위에서 있는 방향성을 측정하면 그 특정한 것으로 따라가다 보면 땅 속에 있는 방향성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주향과 경사를 측정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이 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표본을 채취해서 암상을 어떤 암석이냐 이런 암상을 기재 이거를 다 야외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지형도에 이렇게 노선 지질도를 쭉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지도 있잖아요. 지도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냥 일반 지도 이런 지도에다가 여기 A 지역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지역에 이 지층이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서의 암상은 어떤 암상이더라.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성암 중에서도 화강암, 가로처럼 화강암 이렇게 이 지형도에 나름의 자신의 기록을 만드는, 그래서 어떤 암상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노선 지질도다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질도를 작성하죠. 자, 지질도는 여러분들 이제 그 땅 속에 묻힌 이 녀석이 여기 무슨 화강암이 있을 거고 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어. 그 다음 이 지질도를 작성한 다음에 이거를 딱 잘라서 이 소개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딱 잘랐을 때 이 소개가 아마 여기가 지면이라고 본다면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겼을 거다. 이렇게 이 소개를 정말 단면을 잘라서 보는 것처럼 보는 걸 지질 단면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면도를 다 세웠으면 이제 뭐야? 다 세웠으면 여기가 제일 오래된 지층이고 일로 갈수록 제일 나이가 든 지층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를 이렇게 세워서 마치 기둥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누가 더 선후 관계가 빠르냐 이렇게 나타내는 걸 지질 주상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 단원에서 지층의 상대 대비할 때 보았던 그 그림들은 다 뭐겠어요? 지질 주상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자. 지질도, 그러니까 따라해보자. 뭐부터 할까요? 노선 지질도, 지질 단면도, 지질 주상도 요 순서대로 우리가 기록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보시니까 재밌는 또 여러 가지 야외 조사에서 필요한 그러한 물품이 나와 있죠. 여기서 암석을 넣을 수 있는 암석 표본 주머니, 각도기 삼각자, 야외 기록장, 줄자, 그 다음에 이게 망치라고 하는데 이 망치는 돌을 깰 수 있는 되게 단단한 망치예요. 해머라고 얘기하죠. 정이나 끌도 있고, 그 다음 바로 카메라 같은 것도 있죠. 그 다음 지형도 보이죠. 지형도 여기다 이렇게 표시한 게 노선지질도라고 그랬죠. 그 다음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이게 클리노미터라는 녀석이에요. 이 클리노미터는 그 지층의 방향성, 다시 얘기하면 동서남북의 주양 방향, 그리고 그렇죠, 상하 관계의 경사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 다음 모든 기록을 야외 노트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자, 보통은 이렇게 보통 많이 가져가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지질도를 그리는 그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 요게 노드야. 여러분들 길가에서 많이 보는 그 노드. 이 노드들의 뭐 이런 방향성들이 보이죠. 방향성들이 보이죠. 어쨌든 이렇게 보이고 너희들이 여기 딱 서 있어요. 사람이 서 있죠. 그래서 요 암상을 보고 스케치하고 그 다음 방향성을 다 체크하고 하면서 여기서 기록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맨 처음 보이는 이 노선 지질도는 뭐냐? 지형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 지형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노드에서 봤던 특징들을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나 주양 경사의 방향성을 이렇게 체킹하고 그 다음 여기에 이런 암질이 여기까지 이어지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체킹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어디에다가 그렇습니다. 지형도에다가 이렇게 색깔 같은 것도 입히고 여러분들이 관측한 특징을 여기에다가 스케치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노선 지질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노선 지질도가 대충 만들었던 거를 이제 실내에 들어와서 완성을 시킨 게 바로 지질도야. 그럼 이제 아까 봤던 대로 선생님 이걸 좀 지워보면 아까 이렇게 봤던 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쪽 부분 이렇게 나눠서 이쪽 부분은 아마 이런 함질일 거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어떻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석회암 구간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뭐다? 지질도다. 자, 이 지질도를, 자, 보세요. 이 지질도를 여기 보시니까 이 빨간 선으로 이렇게 해서 쫙 거버렸죠. 그죠? 쫙 거버려 놓고 이 땅 속을 마치 이거 두부 자루듯이 딱 잘라서 세워가지고 그 땅 속이 어떻게 보이냐. 이게 본게 지질 단면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회색이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동서남북 방향이고 여기 경사 방향이거든. 경사가 이쪽으로 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졌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단층인데 어쨌든 그렇다. 자, 이게 잘라서 직접 세워서 본 뭐다? 지질 단면도라는 거예요. 자, 지질 단면도를 봤더니 어떻게 되겠어? 누가 가장 오래됐다라는 거야. 누가 가장 오래됐지? 그래, 얘가 가장 오래됐단 말이야, 얘가. 그죠?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서 요 순서대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시간 순으로 적은 게 바로 지질 주상도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지질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그러면 우리가 자세하게 볼 텐데, 이제 그럼 지층의 방향을 어떻게 따질 거냐? 지층의 주양과 경사를 따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림 보이시면 이게 뭐야 이럴 거야, 그지? 자, 지층의 주향 그리고 경사, 지층이 주향과 경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향은 도대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지층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는데, 자,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선생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봐. 자, 여러분들 지층이 만들어질 때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해저감 한번 예를 들어볼게. 그럼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중력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수평면으로 이렇게 쌓이겠죠, 그죠? 이렇게 이쁘게 지층이 쌓일 거야. 자, 3D로 그리면 이 지층은 이런 식으로 쌓였을 겁니다.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쌓였을 거야. 자, 그러면 이 지층이, 여러분들 이 지층이 그대로 쌓인 이 상태에서는 방향성이 없었을 거예요. 방향성이 없었을 거야. 자,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힘이 온다고 가정을 해보자. 외부에서 어떤 힘이 쫙 와. 그러면 이 그대로 쌓였던 것이, 자,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겠지. 자,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겠죠. 회전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도 될 수 있을까? 얘가 이렇게 들어 올려질 수도 있겠죠. 여기 이렇게 들어 올려질 수도 있겠지. 그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들어 올려질 수도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얘기하면 방금 얘기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서? 그렇죠.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회전할 수 있잖아요. 동서남북이라고 방향성으로 회전할 수 있지. 자, 이게 수평면에 대해서 회전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지평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서남북의 방향이 바로 메인 디렉션, 주향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보통 어디 찾아갈 때 동서남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다 수평면에서 동서남북. 다시 얘기하면 여기다 그리면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의 동서남북을 그릴 수 있잖아요. 자, 이게 바로 메인 디렉션, 수평면에 대해서 동서남북. 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주향이라고 불러주고, 원래 쌓였던 이 지층이 어떤 힘에 의해서 방향성을 갖게 되겠죠. 동서남북 쪽으로. 이거를 우리가 주향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경사는 아까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파란색으로 그렸지. 분명히 수평면에 딱 일치했었는데 얘가 힘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졌죠. 그죠? 뭐 들어 올려졌으니까 이 지층도 경사를 줬겠지. 그지? 자, 우린 이걸 경사라고 얘기를 해요. 경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향과 경사를 측정하는 것은 바로 이 지층의 방향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이미 변해버린 이렇게 회전하고 그 다음에 경사져버린 이 녀석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봤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원래 지층은 아까 이렇게 딱 그대로 수평면으로 여기 있는 그림을 좀 참고하시고, 원래 있는 그림은 그랬었는데 얘가 이렇게 돼 버렸으니까 어떻게 될까? 그렇습니다. 지금 방향성이 요 방향성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수평면의 방향성. 그리고 이것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구슬을 떨어뜨리면 떨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방향을 우리는 무슨 방향이라고 하냐면 바로 주향 방향이라고 얘기하고, 요 방향 있죠.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요 방향을 경사 방향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럼 왼쪽 그림 보시니까 왼쪽 그림은 아주 간단하게 잘 나와 있죠. 어떤 지층을 봤어. 이 지층에 여러분 이 디렉션 방향, 즉 지층의 방향이 이런 방향이야. 즉 이런 방향이야. 이 방향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뭐 이런 면이겠죠. 그죠? 이런 면이겠죠. 이런 면이겠지 지금. 자, 이 면에서 바로 수평
수평 방향, 바로 이 방향, 요 방향으로 있는 것이 바로 주향 방향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향 방향. 그 다음에 다시 이 방향, 이 주향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향하는 이 방향이 당연히 90도인 이 방향이 바로 무슨 방향이겠어? 경사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원래 이 수평면 0도였을 때 그냥 있었던 게 이렇게 들어 올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메인 디렉션, 그 다음 이거의 90도 되는 방향이 경사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이 지층의 방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부터 또 좀 보도록 하자. 자, 이 주향과 경사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 장치가 있어요. 이 장치를 클리노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이 클리노미터는 원리가 되게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실제 학교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 클리노미터를 보여드리긴 할 텐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자,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그냥 이거 나침반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는 요거 그냥 나침판이에요. 나침판의 N극을 가리키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흰 거 있죠. 이것도 나침반의 그냥 바늘인데 이쪽이 N극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됐고, 그러면 여러분들 나침판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가리키는 게 당연히 뭐겠어? 그렇지. 바로 자극일 거고, 그쵸? 자극일 거고, 이게 N극일 테니까 자극을 이렇게 가리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방향이 자체가 바로 주향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향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주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옆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이 옆으로 잠깐 그림을 보시면 주향 측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이 지층은 어떻게 되어 있어? 딱 보더라도 선생님 아까 봤더니 수평면에서 쌓였지만 어떻게 됐다? 어떤 힘이 와서 이만큼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체의 바로 지층이 원래 쌓였을 때 그러면 쌓였어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틀어졌냐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바로 요 방향. 다시 얘기하면 이 지층의 수평 방향, 이 주향 방향. 이거를 우리가 싹 하나 거버리면 이걸 뭐라고 그래? 주향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기계를 잘 보세요. 이 기계에 요면 있죠, 요면도 되고 상관없어. 어쨌든 이 긴 쪽 있죠. 이 긴 쪽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는 거야. 이렇게 대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딱 되는 거야. 이게 되시죠? 딱 되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요 삐침이 어쨌든 요쪽 자북을 가리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럼 자북을 가리키게 되면 여기 이 클리노미터 이 동그라미에서 이쪽에 네 번 이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 있는 방향성이 있죠. 이게 바로 뭐야? N극, S극, 여기는 이상하지만 이스트, 여기는 W 이렇게 써 있잖아 지금. 그렇죠? 이 그림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쪽이 N극, S극, E, W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되느냐? 자, 이 주향선이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요 방향성으로 어떻게 된다? 요 방향성으로 지금 클리노미터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 좀 잘 안 보일 테니까 이거 지우고. 자, 지금 얘 어떻게 돼 있어? 요 방향성이라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좀 안 보이니까 이 방향성이 바로 주향 방향이라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읽냐? 무조건 n을 주향 방향을 읽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무조건 n을 기준으로 먼저 읽습니다. 선생님, s는 안 되나요? 어차피 전체 이 방향성이기 때문에요. s를 불러거나 n을 불러도 어차피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해주기로 했어. s는 빼고 n으로 먼저 불러주기로 했어. 아시겠죠? 자, n으로 불렀어. 자, n으로 불러놓고
자, 어디를 잇느냐? 잘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요거 지울게. 자, 어디를 잇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이면 이 바깥쪽 눈금이 보이죠? 이 바깥쪽 눈금을 잇는 겁니다. 안쪽에도 눈금이 있는데, 바깥쪽 눈금을 잇는 거야. 자, 그럼 뭐라고 읽으면 돼, 여기서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40이고, 지금 이 지침은 정확하진 않지만 30도라고 한번 대충 읽을게요. 그럼 N30하고 읽어준 다음에 그 다음 여기에 이스트가 나오죠, 그죠? 그럼 N30도 이스트라고 읽어줘야 됩니다. N30도 이스트라고 읽어줘야 돼. 알았지? 주양을. 선생님, 이상한데요? 왼쪽이 왜 이스트예요? 왼쪽이 웨스트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 이상하죠? 이 클리노미터에서 이스트와 웨스트가 왜 일반적인 지형도하고 방위하고 다른가? 그 다른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읽기 편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죠? 읽기 편하라고? 편하라고? 왜? 왜 읽기 편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지층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지층이 더 휘어졌다고 해보자. 어디로? 이쪽으로 더 휘어졌다.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더 휘어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오른쪽은 동쪽이죠, 그죠? 자, 우리가 만약에 동서남북 원래대로 하면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잖아. 그럼 지층이 계속 이쪽으로 더 휜다고 해보자. 이쪽으로 더 휜다고 해보자. 이쪽으로 더 휘어, 더 휘어. 더 이쪽으로 가. 그러면 이 지층이 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여기에서는 빨간 지층이 더 이쪽으로 휘잖아 지금. 더 휜다 하더라도 나침반은 결국에는 어디를 가리킬 뿐이에요. 그렇지.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려고 한단 말이야. 자북이 여기란 말이야. 근데 지층은 계속 이쪽으로 휘어. 더 휘어. 그래도 나침반은 계속 이쪽으로 가지, 그지? 그러면 지층이 어디로 휜 거야, 지금? 그래, 오른쪽으로 휜 거야. 어느 쪽으로? 이스트 쪽으로 휜 거야. 하지만 자북은 계속 원래 방향만을 가리켜.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여기 왼쪽을 오히려 이스트라고 넣어놓는 것은 오히려 지층이 더 이스트로 갔다는 것을 한 번에 읽어주기 위해서 클리노미터에다가 왼쪽을 이스트라고 오히려 넣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조금 어렵지만 선생님이 더 간단하게 얘기 아까 한 것처럼 지층이 더 이스트로 기울어져. 하지만 나침반의 바늘은 계속 자북만을 가리킬 거야. 여기만을 가리킬 거야. 근데 지층이 계속 이스트로 간다 하더라도 나침반은 계속 어떻게 돼? 자북만 가리키니까 여기 왼쪽에 이스트라고 넣어주면 이미 그걸 다 반영해서 여기서 읽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하고 오프라인 수업 때 좀 더 선생님이 판단을 더 해주면 되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돌렸을 때 얘는 계속 자북을 가리킬 테니까 결국엔 이스트로 더 돈 지층을, 그렇죠, 자북은 더 왼쪽으로 틀어질 텐데 그 왼쪽의 방위를 이스트라고 바꿔버리면, 아예 바꿔버리면, 웨스트에서 이스트로 바꿔버리면 그냥 한 번에 읽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뭐를 읽는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향을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사를 읽어주는 방법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경사를 읽어주는 방법을 보기 전에 아까 우리가 이렇게 긴 쪽을 이런 주향 방향으로 딱 맞춰서 읽어준다고 할 때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이거 보이죠? 이거 기포 보이지? 기포. 수증기라고 하는데 수준기. 이 기포를 요 가운데에 딱 맞춰놨다면 이건 수평이 딱 맞아졌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걸 맞춰놓고 주향을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경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경사를 측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까 주향선 있었죠? 이 주향선, 그렇죠? 이 주향선에서 경사 방향은 당연히 이렇게 이거에 90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 쪽이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여기를 딱 세워가지고 여기를 딱 세워서 이렇게 탁 놓게 됩니다. 탁 놓게 되면 여러분들 이 왼쪽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 경사를 재는 이 추 보이죠? 이 추가 중력 방향으로 그냥 툭 하고 떨어집니다. 툭 하고 떨어져. 자, 그럼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쌤이 좀 더 키워서 보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진다. 자, 선생님 이거를 지워서 보면 여기에 있는 그 추가 이렇게 툭 하고 떨어져. 이렇게 이거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이게 이렇게 돼서 이쪽에서 이 추가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모양을 좀 더 키운 것이 오른쪽에 있는 거야. 자, 한번 보자. 오른쪽에 있는 거. 자, 경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툭 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툭 하고 중력 방향으로. 자, 이렇게 툭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어디를 읽느냐? 요것에 어디를 읽냐면 바로 이 클리노미터의 안쪽 눈금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클리노미터에 어떻게 써 있었다고 그랬죠? 자, 이쪽이 뭐였지? 이쪽이 N, 그죠? 그 다음 이쪽이 뭐였어? S, 그 다음 이쪽이 뭐였죠? 이렇게 정확히 이것과 90도로 이루어진 게 여기가 이스트, 여기가 웨스트 이렇게 써 있었잖아, 그지? 그럼 여기 눈금이, 이 안쪽 눈금이 재밌게도 여기가 얼마일까요? 여기가 제로, 그리고 여기가 90도, 90도 이렇게 돼 있어. 안쪽 눈금이. 한번 정말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보자. 보세요. 자, 다시 이쪽으로 가서 자, 조금 그림이 별로 이쁘진 않지만 조금 해상도가 떨어지지만 여기 얼마라고 됐어? 제로, 제로. 여기는 10, 20, 30, 40, 50, 60, 70, 80 하면서 90이면서도 제로. 그죠? 이렇게 가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10, 20 쭉 하면서 90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서 제로라고 돼 있잖아. 다시 그 그림.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제로라는 거야, 제로. 그리고 여기서 여기 눈금을 읽는 거죠. 이 각도를 읽는 거야. 이 각도를. 이 안쪽 각도를 읽는 거야. 이 각도가 바로 경사 각도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한번 잠깐 볼게. 자, 어떻게 이게 경사각이냐? 한번 볼게요. 자, 이 선을 쭉 연장한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 그리고 지금 요 선 있죠? 요 선하고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요 각이 요 각이란 얘기잖아. 그지? 그죠?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으면 이 각은 바로 경사각이죠? 이 수평면에 비해서 이루어진 이 각도. 요게 경사각이니까 막각지가 경사각이 맞잖아요? 그럼 이 각이 이것과 같은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딱 봐도 같죠? 여기가 90도일 테고요. 그죠? 그럼 이건, 그렇죠? 그러면 요 각이 어차피 90도니까 결국엔 이 각이 뭐야? 요 각이 요 각과 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클리노미터의 이 추가 그냥 여기로 툭 떨어지는 이 중력방향이 떨어지는 요 안쪽 눈금을 읽은 그래서 그 읽었던 값의 요 사이값 요것이 바로 경사의 각도다. 자, 아까 다시 그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자, 어느 쪽 눈금을 읽어야 된다? 자,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경사각은 바로 이 안쪽 눈금을 읽는 거예요. 바깥쪽 눈금은 주향이라고 그랬고 이 안쪽 눈금은 경사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만 본다면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지질도 표시를 어떤 그 기호로 하는지를 잠깐 알아보고 그 다음 지질도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웠죠? 하지만 수업 시간에 봐서 선생님하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